그럼 두 분, 어떻게 하시다가 이 개혁운동을 하시게 됐는지. 네. 제가 서두를 먼저 꺼낼게요. 네. 저는 이제 그 인생을 살면서 우리 박 목사님이 저한테 늘 하는 얘기가 우리 저기 장인성 목사는 인생이 드라마 같아.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제가 스스로 생각해도 드라마 같은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연극 무대 위에 올라간 하나의 그런 연기자와 같은데, 저는 이제 박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종종 하시는데, 목사님을 만난 것은 제 인생의 그런 여정에, 드라마틱한 여정 속에 정말 하나의 기가 막힌 순간이었다. 저는 이제 제가 영국에 유학을 가게 된 게 저를 길러주신 선생님에 의해서, 유학을 물론 제가 이제 그런 꿈이 있었죠. 이제 한국에서 신학을 접하기도 했고, 공부를 하려고 애를 쓰고 했었지만은,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 이렇게 좀 문제도 많고. 그러셨어요? 그럼요.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 그래서, 저는 유학의 길을 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었고, 꿈도 있었지만, 그래서 이제 영국 유학길을 오르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저를 길러준 선생님이 김북경 목사님을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김북경 목사님을 찾아가게 됐고, 그때 그분이 이제 목사가 되려고 왜 목사가 꼭 되려고 그러냐고 이상한 질문을 벌써 신학 공부하러 온 저에게 꼭 목사가 되려고 그러냐고 오히려 반문하셔서 충격을 받고, 이제 킹스크로스 교회를 소개를 받았어요. 그때 김북경 목사님을 통해서 도심지에 센터에 있으니까 제가 그 센터 근처에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서 전도사로 있는데 1983년 얘기죠. 예, 83년. 예, 83년에 한 10월쯤. 갔는데 아주 젊은 저랑 비슷한 먼저 가신 거예요, 박덕흠 목사님? 저보다 한 6개월인가 먼저 7개월 먼저 오셨어요. 7개월 먼저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저는 이제 교회에서만 자랐거든요. 그런데 이 목회 스타일이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이제 제가 알고 보니까 이제 ESF라고 하는 지금의 ESF. 지금의 ESF죠. 그래서 그런 학생 선교단체에서 잘하시고 목자 생활을 하시고 오셨더라고요. 이제 보수적인 신학을 전통적인 교회에서 자란 저로서는 교회관이라든가 이게 몸으로 체득했기 때문에 조금 의아했지만은 저랑 연배도 비슷하고 굉장히 이제 쩔쩔 매는 고생을 하고 있는 모습이 있었고, 근데 학생이었고 저도 학생이었고 그러면서 제가 유년주일학교를 섬기게 됐고 책임 목회를 맡아 있었고 하면서 굉장히 제 마음이 킹스크로스 교회를 소개를 받으면서 같이 이제 신학생으로서 교회를 섬겼는데, 요즘 우리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그 교회 부교역자 하셨던 거예요, 두 분 같이? 그렇죠. 두 분 다 부교역자. 담임 전도사. 담임 전도사. 제가 담임 전도사였고. 담임 전도사였어요. 그리고 주일학교 교육 파트를 맡고 있는 교육 전도사였죠. 그 교회가 담임 목사가 있는 게 아니라 담임 전도사로 목사님. 제가 전도사였어요. 그 당시 안수받지 않았죠. 담임. 근데 이제 신학 공부를 하면서 그래서 짠한 마음에 나도 직장 상사인데 공부하면서 열심히 이제 도와드려야겠다라는 생각도 했고, 또 하여튼 자충우돌 하면서 있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담임 전도사를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집사님들하고 무슨 이제 회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거기 교회를 개척하셨던 분이 한국을 가셨는데 다시 공부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로 오시는데 그렇게 자세해도 돼, 그 얘기는. 제가 성함은 안 밝히는데 자리를 양보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서 자란 저의 그런 이 가치관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가 안 됐다는 게 어쨌든 감동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양보한다는 소리. 아니요, 감동이 아니고 조금 이게 분노했어요. 아니 어떻게
담임 목회를 하다가 음. 이렇게 다시 오신다는 물론 그분이 개척하셨지만 자리를 양보하고 그렇게 되나 그래서 이해가 안 됐는데 알고 보니까 이 선교 단체는 이 선후배라든가 이게 굉장히 끈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해를 하게 됐고 또 오시는 그분이 뭐 대단한 실력가셨고 그래서 뭐 이런 관계구나 하면서 처음에는 의아했지만은 훌륭하신 분이시고 그래서 이거 뭐 배워올만 하겠다. 나는 어차피 공부하러 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목사님에 대해서 이제 알아가시죠. 알게 됐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끈끈하게 그 다음부터는 부교육자로 그분을 모시고 부교육자로 생활하면서 상당히 이제 뭐랄까 조금 더 끈끈해졌다 할까? 뭐 이제 그런 방희성 목사님이 박 목사님을 더 먼저 좋아하셨네요. 그렇죠. 그 몇 년도에 83년도면 93. 93? 네, 그렇게 일방적으로 말하기는 어렵고. 30년. 그건 그건 사실이에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박 않아요. 목사님이 먼저 이렇게. 그럼요. 서로 끌리는 면이 있었죠. 박 목사님은 스타일이 저에게 다르기 끌리는 면이 때문에. 있었고 나는 또 방희성 목사님에게 끌리는 면이 있었고. 충분히 끌릴 만한 분들이세요, 두 분이. 그 두 분이 거기 같이 계신 저는 거예요. 박 목사님에게서 제가 이제 담임 전사하면서 끈끈 알았다는 건 왜 그러냐면 선교단체는 일단 대학생들이고 또 성실한 애들이 헌신하면 그게 잘 자동적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저도 그런 성실하게 그냥 요즘 말로 하면 범생 스타일로 선교단체 간사를 해온 거거든.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고 또 그렇게 순박하게 서로를 나타내고 말하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이제 범생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그런 다양한 사람들을 갑자기 섬기려니까 이해가 안 돼. 근데 그 이해가 안 되는 것을 우리 박 목사님이 끊임없이 저랑 같이 대화하면서 소위 얘기하는 목회적인 역량. 그렇지. 사람에 대한 이해. 인간학 박사더라고, 보니까. 인간학 박사. 거죠, 그거는. 그래서 제가 인간학을 배웠어요, 박 목사님한테서. 그래서 사람을 이제 조금씩 이해하고 공감하고 또 이런 사람은 이렇게 되고 저런 사람은 저렇게 되고 하는 걸 조금씩 배워가는 그런 기쁨이 저에게 늘 있었죠. 그래서 일방적으로 그런 건 아니었어요. 서로에게 그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 소중히 여기는 그런 관계를 이어간 거죠. 그렇게 영국에서 2년이 시작됐고 공부를 마치시고 귀국하셔서 목사님이 이제 성터교회 담임 목회를 시작하시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제가 이제 있으면서 이제 공부하러 또 더람으로 올라가시고 또는 이제 저는 이제 또 그 교회 나와서 부교육자로 있다가 목사님이 또 옥스퍼드 한인교회에 그 담임 목회로 공부하시는 와중에도 오셔서 옥스퍼드 한인교회를 섬기셨고 또 다시 박사 학위를 집중하시기 위해서 다시 이제 더람으로 가시면서 제가 이제 그 옥스퍼드 또 후임으로 담임으로 가게 됐고 해서 우리는 항상 박특근 목사님이 그러고 보니까 박 목사님이 항상 그 책임자시면 제가 그 밑에서 시다를 하다가 더 꽃이 피는 좋은 친구로 그랬네. 비슷한 연배의 친구처럼 만났고 그러니까 직장이 계속 같았어요. 맞아요. 이익 공동체, 사업 공동체. 여기 와서 공동 목회까지도 했으니까. 그리고 공동 목회도 하시고 한국 오셨는데 이제 그 교회 개혁을 왜 하시는 거예요? 경제적 정의 운동하시고 싶으셨고 목사님도 문제의식은 있으셨지만 어떻게 해서 이 교회 개혁? 그건 제가 먼저 그러시죠. 저는 사실 그 사회개혁에 더 깊은 관심이 있었죠. 제 책 서론에도 나오지만은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또 나는 빚진 마음이 많았기 때문에 80년대 유학가 있었으니까 저에게 굉장히 빚진 마음이 있었어요. 80년대가 제일 어려웠잖아. 막 사람들이 그 분신하고 막 떨어 죽고 막 그러면서 치열하게 전두환 독재랑 싸울 때 내가 아주 안전하게 살았었기 때문에 빚진 자의 심정으로 와서 뭔가 사회 개혁을 위해서 나를 던져야겠다. 그런 확신을 갖기 위해서 제가 사실 그
경제윤리 쪽으로 공부도 한 거예요. 네. 확신이 있어야지 뭐 몸을 던질 거 아니야. 그래서 근데 왔는데 제가 왜 교회개혁에 더 열중을 하게 됐는가? 하나의 사건이 있었어요. 한 사람을 만난다는 게 그렇게 참 무서운 거더라고. 한 사람을 만나는 게. 이정석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지금 돌아가셨어요. 네. 그분이 칼바르트 신학을 공부하셨고 성화에 대해서 공부하신 분인데 제가 1997년도에 귀국했거든요. 그때 기훈실에서 신학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예, 예, 예. 처음에 기훈실은 평신도라는 말이 참 별로 저 좋아하지 않는 말인데 뭐 다른 대체할 말이 없어서 그냥 쓰는데 비목회자 성도들 중심으로 평신도 집사, 장로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목사는 이거 같이 갈 수 없다. 목사 너무 썩어가지고 목사가 끼면 기독교 윤리실천도 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기훈실 처음 만들 때 처음 시작할 때 그랬죠. 그래서 선봉호, 이만열 두 분 다 평신도시잖아요. 예, 그래서 예. 목사를 제외시키고 시작했어요. 그랬구나. 그거 몰랐던 얘기네요. 그리고 10년 지나고 나니까 그래도 이 기훈실 운동의 어떤 신학적인 어떤 배경과 신학적인 근거를 탄탄하게 세워주는 사람들이 좀 필요하겠다. 그런 깨달음에 도달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정석 목사님이 나서가지고 기독교 윤리를 전공한 사람들은 다 모읍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이정석 교수가 끌어모았는데 나를 이제 끌려갔지 내가. 아까 말씀 안 드렸지만 기독교 윤리 전공하셨어요. 이정석 교수님이 제가 유럽에 있을 때 그분은 화란에서 공부했고 나는 영국에서 공부했을 때 한번 공부하는 분들이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이 친분이 있었지. 그분이 저를 기훈실로 소개한 거예요. 저는 기훈실로 아무런 관계가 없었어요. 어찌 보면 이름만 걸어놓고 지나갔을 수 있는 그런 자리였는데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 신학위원회를 저를 불렀으니까 그때 지금 그 중에 다양한 인물이 있었는데 장신대 총장을 했던 임성빈 교수도 그때 거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괜히 좋은 분들이 같이 함께 있었죠. 그래서 제가 기훈실에 몸을 담게 되었고 건강교회 그 운동에 도 들어갔었고 사회개혁 운동에도 들어갔었고 저는 다양한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세습 처음 한 교회가 광림교회 이슈가 됐던 2000년도에 이슈가 생겼죠. 우리 자천에서 엄청나게 논의를 많이 했어요. 이걸 어떻게 대처할 건가. 그 유명한 사건이죠. 그렇죠. 유명한 사건인데 그때 토론을 막 하는데 제가 재미있는 현상 하나 발견했어요. 사회과학을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은 위원들 중에서 사회과학 쪽으로 대학에서 가르치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우리 기훈실이 적극 나눠서 이 세습 반대하고 이거 확실하게 이 문제 풀어야 된다. 광림교회에 대해서 광림교회에 대해서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해서 투쟁을 해야 된다는 거고 신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이제 신학 교수님들 목회하시는 분들은 조심스러운 거야.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거 우리가 딱 막아야 된다, 싸워야 된다 이런 말을 안 하시는 거야. 근데 목사 중에서 유일하게 제가 아니다, 이거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걸 어떻게 보고만 있냐. 이거는 적극 대응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 한 사람이 저밖에 없었어요. 목회자 그룹,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 그룹에서. 그래서 제가 그때 발목이 잡혔어요. 그러세요? 그럼 앞에 나서서 이렇게 된 거지. 그 사안에 충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충실히 나는 사회개혁을 하고 싶었는데 내 양심에 맞게 그 행동을 토론을 하셨고. 막 하다가 내가 딱 걸린 거예요. 아마 그 사건이 기윤실이라는 단체에서 교회개혁 실천연대가 분리되는 어떤 계기가 결국 된 셈이죠. 계기가 된 거죠. 결국 계기가 된 거죠. 제가 이제 사건은 좀 다른 총대를 매게 된 거. 저는 총대를 먼저 매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여기는 총대를 먼저 매는 스타일이고 총대를 딱 누가 메고 그렇죠. 나가면 나는 서포트하는 게 제 은사예요. 그래서 아까 잡혀가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는데 저는 항상 1.5m. 그러니까 제가 늘 조언을 합니다. 열심히 투쟁하면서도 검거당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 맨 앞에 있는 사람보다 1.5m만 뒤에서 따라가면 목이 좀 된다. 잡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절대 안 잡혀요. 1.5m에서만 뒤에 따라가면.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월담 방에서 이 사람이 잡혀가면 난 뒤에서 저 사람이 옳은 사람입니다. 내놓으십시오. 우리 같이 갑시다. 뭐 이런 역할, 예. 응원단의 역할. 그게 이제 제 몸에 맞는 옷이죠. 근데 그런데 사실 그것 때문에 박 목사님이 교회 개혁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발을 디딜 수 있었던 것은 아무래도 사회 개혁에 먼저 관심이 있으셨지만 우리 영국에서 이미 이제 밖에서 본 한국 교회를 바라보고 이 한국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제 문제 의식은 갖고 있었고 교회가 사회개혁에 뛰어들게 함으로써 그렇죠, 그렇죠.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바라는 그런 차원이었어요. 예. 근데 세습 문제는 그것과 좀 거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교회 자체 내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교회로 하여금 사회 참여를 하도록 이끌어감으로 해서 사회개혁의 동력으로 교회를 삼고 싶은 마음 이런 게 있었죠, 저한테는. 그래서 교회개혁과 사회개혁이 따로 떨어지는 건 아닌데 맞아요. 그래서 제 방점은 교회가 새로워져서 세상을 바꾸는 일에 세상 바꾸는 일에 내가 힘써야겠다 이랬죠. 근데 결국 그 사건 계기로 교회 자체를 먼저 개혁하지 않고 어떻게 교회가 사회개혁의 동력이 될 수 있겠냐 하는 그런 문제의식을 이제 새롭게 갖게 된 것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전공에서 조금 떨어져서 교회개혁 운동에 몸을 던지게 됐죠.